봄이 오기 직전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할머니는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눈을 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산 그림자가 보였다. 저 산을 몇십 년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할머니는 물을 끓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세월은 산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처럼 흘러간다. 어느새 손녀는 이 집을 떠났고 도시 어딘가에서 대학생이 되어 살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전화가 올까 말까 했다. 그마저도 짧았다. 할머니가 뭐라 말을 잇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바쁜 거겠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랬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는 거라고.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할머니는 뜨거운 차를 들고 마루에 앉았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다들 도시로 떠났다. 그들은 가끔 우체국 앞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나누곤 했지만 그뿐이었다. 누구도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예의였다. 차를 다 마시고 난 뒤 할머니는 수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손녀가 떠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방을 청소했다.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습관처럼. 책상 위에는 수진이 고등학교 때 쓰던 교과서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언젠가 수진이 돌아왔을 때 이 방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까. 걸레질을 하다가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마루로 가져갔다. 햇살이 비치는 곳에 앉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수진. 여름날 계곡에서 물장난치며 웃고 있는 수진. 할머니 무릎에 기대 잠든 수진. 할머니는 한참을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아이가 저렇게 웃지 않게 된 것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였나. 아니, 그보다 더 전이었을 수도 있다.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 그때 할머니는 알았어야 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중학교 시절 수지는 변했다. 말수가 줄어들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싸웠다는 것, 수업을 빠졌다는 것, 선생님께 버릇없이 굴었다는 것. 할머니는 그때마다 학교에 찾아갔다.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수진을 꾸짖을 수가 없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다. 학교 폭력 문제로 교육청까지 불려갔던 날을 할머니는 잊을 수 없었다. 그날도 봄날이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분노에 차 있었고 할머니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수진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야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할머니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가 무릎 꿇는 거 봤어. 정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녀를 끌어안았다. 수지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할머니도 혼자 방에서 울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수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지방의 한 대학에 합격했다. 떠나는 날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손녀를 배웅했다. 잘 다녀와라. 밥 잘 챙겨 먹고. 응.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수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봄이 다시 왔다. 할머니는 사진첩을 덮고 천천히 일어섰다. 우편함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매일 확인하지만 편지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고지서나 광고지뿐이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우편함을 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편함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손글씨로 쓰인 주소. 할머니는 그 글씨를 알아보았다. 수진의 글씨였다. 봉투를 꺼내 들었을 때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께. 마루에 앉아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가 나왔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할머니는 편지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수진의 글씨는 예전과 달랐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거칠고 삐뚤빼뚤했던 글씨가 이제는 차분하고 또렷했다. 마치 글씨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으려 애쓴 것처럼 정성스러웠다. 할머니는 안경 너머로 그 글씨들을 따라가며 읽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짐을 싸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랑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이요. 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했다. 할머니, 사실 그동안 할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써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집에 와서 방문을 잠그고 울었던 날이요. 할머니는 기억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날 수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할머니가 노크를 해도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방 안에서는 낮게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할머니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 그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날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나는 엄마 아빠랑 살 수 없을까? 왜 할머니랑만 살아야 할까?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냥 모든 상황이 싫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도 알고 있었다. 아이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그 모든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쩔 수 없었다. 그저 견디는 수밖에.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문 앞에 밥을 놓아주셨죠. 따뜻한 밥이랑 된장국이요. 저는 배가 고파서 문을 살짝 열고 그 밥을 가져갔어요.
할머니가 거실에 계신 게 보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있어 주셔서요. 할머니는 그날을 떠올렸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는 있었지만 귀는 온통 수진의 방문 쪽으로 가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릇을 들고 가는 소리. 할머니는 그 소리들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아이가 밥은 먹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도 기억하시죠? 학교 폭력 문제로 교육청까지 갔던 날요. 그날 할머니가 무릎 꿇고 빌던 거 봤어요.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진이 죽고 싶어 했다는 그 말이 할머니의 심장을 찔렀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꽉 안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할머니가 그날 밤 우시는 소리 들었어요. 저도 제 방에서 울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할머니, 저는 그동안 왜 할머니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런지 원망했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사는데 왜 나만 할머니랑 사냐고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망가졌을 거예요. 나쁜 길로 빠졌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대학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제 꿈을 찾고 이제는 유학까지 가게 됐어요.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지어주신 밥, 할머니가 제 방문 앞에 놓아주셨던 그 마음,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던 그 온기. 그게 다 저를 살린 거예요.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쉽게 울지 않던 할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할머니는 다시 편지를 들어 올렸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